안녕하세요. 법학 박사 법무사 전문의원 겸임교수 김철중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과 법학에 대한 그 경계 지점에 있는 헌법 37조 2항 요게 이제 그 기본권 제한 관련된 헌법 조항인데, 하스켈젠의 법 단계설에 보면 최고위는 도이치슈프라이에서 독일어로 그런투노름, 즉 근본규범이고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토지 재산권 제한도 이제 기본권 제한이잖아요. 요거하고 관련해서 일반 원리에 따르는데, 국민의 기본권 제한의 정도에 대한 헌법 37조 2항의 가행금지 원칙에 대해서 요 이제 비례성의 원칙이라고 하고, 우리가 이제 사법시험이나 법무사 공부할 때 목방 피법해갖고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이런 것도 배우고, 또 이중 기준의 원칙, 이것이 이제 정치적 기본권이 경제적 기본권에 우선한다는 거, 그리고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원칙, 그리고 조문의 구조적인 문제, 헌법 37조 2항 문제, 그리고 내재적 한계, 외재적 한계, 그리고 이게 헌법재판소 그 현재 결정돼도 많아요. 옛날에 국토관리법 관련해가지고 요것이 이제 4가지, 아까 목방 피법 요거 나왔고, 또 여러가지 뭐 사립학교 법하고 위헌받은 거 여러가지가 있어요. 요런 거를 단계 가르치고 있으면 요것이 이제 사실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학원인데, 그 중에 과목 중에 기말고사 예상 문제이기도 해요. 대부분 그 경쟁률도 10대1, 20대1 넘고요. 가기도 어렵고, 제가 거기 대학원을 여러 개 다니는데, 박사 따고도 또 건대 부동산 대학원도 다니고 여러 가지 대학원 다니는데, 오늘 저녁에 이제 시험이 있는데, 제가 서울교대 그 부설초등학교에 잠깐 일하다가 공부할 겸 이래 왔는데, 정리한 걸 있는데 이 기회에 한번 유튜브로 올려서 여러분들 도움 받고, 또 근데 재학생 중에도 다음 학기 수업 들을 사람도 있고, 또 후배들 과목 듣는 거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 먼저 서술에는 기본권이 이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주관적 공권이나 절대적 권리는 아니고, 보이셔요? 그 공익 및 타인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서 일정한 제한이 가능한데, 헌법 37조 2항은 기본권 제한의 일반 원칙을 명시해서 그 중심에 가행금지 원칙이 위치하는데요. 토지재산권도 헌법 23조에 의해 보호되나 공공복리를 위한 제한이 가능하고, 이 경우 반드시 헌법상 가행금지 원칙을 충족해야 하고요. 이하에서는 헌법 37조 2항의 구조, 비례 원칙의 법리와 요건, 헌재 판례, 토지재산권에 대한 적용 및 한계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문헌도 보고 이렇게 자료를 보고 정리한 겁니다. 이제 헌법 37조 2항의 의미와 구조를 보면, 조문의 구조는 이제 헌법 37조 2항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해요. 이는 기본권 제한의 일반적 근거 조항이에요. 자, 이제 적용 대상. 모든 자유와 권리는 열거된 기본권뿐 아니라 일반적 행동의 자유, 재산권, 직업의 자유 등 포괄적인 모든 기본권에 적용돼요. 또 이제 법률 유보와 제한의 한계, 이런 목차로서 기본권의 제한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하고요. 법률의 형식과 내용 모두 정당성과 합법성을 충족해야 돼요. 특히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어떤 경우에도 침해할 수 없어요. 이제 로마자 세 번째 목차가 기본권 제한의 이론적 구조인데, 이제 내재적 한계, 기본권은 사회 공동체 내에서
타인의 권리, 공공질서, 사회윤리 등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일정한 범위의 제한을 내포하는데요. 헌재는 성적 자기결정권 등에서 명문의 제한 규정이 없어도 기본권의 성질상 제한이 가능하다는 내재적 한계를 인정하였어요. 외재적 한계를 보면 헌법 37조 2항의 일반적 법률 요구, 요거는 국가는 이제 법률에 근거해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으나 그 제한은 반드시 정당한 목적과 수단, 피해 최소성, 법익 균형성,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이런 걸 갖춰야 돼요. 그게 아까 가인경지 원칙, 비례 원칙의 요건이잖아요. 이제 가인경지 원칙은 기본권 제한의 헌법적 정당성을 판단하는 중심 원리로 다음 네 가지를 해야 돼요. 이제 목적이 정당해야 되잖아요. 목적이 정당성. 기본권 제한은 그 목적이 국가 안보, 공공복리, 질서유지 등 헌법적으로 정당한 공익이어야 하며 예컨대 도시계획, 환경보호, 국민건강정책 등에 해당되고요. 방법의 적합성. 선택된 제한 수단은 그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 기능과 합리적 연관성을 가지고 무관한 수단은 위헌이에요. 그리고 침해 최소성.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 가장 덜 침해적인 수단이 선택되어야 하고요. 대체 가능한 방법이 있음에도 더 침해적인 수단을 사용한 경우 위헌성이 발생해요. 이제 법익의 균형성. 기본권을 제한하여 달성하는 공익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보다 명백히 크고 중대해야 돼요. 이게 이제 행정법에도 있는데 비례의 원칙. 공익과 사익을 비교 형량해 갖고 제한되는 사익보다 공익이 더 커야 돼요. 그 행정법에도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이 있어요. 요게 이제 비평신부라 해가지고 요렇게 하는데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비평, 신뢰보호의 원칙,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인데 이 비례의 원칙이 공법에서는 여러 가지로 많이 적용돼요. 헌법도 공법이고 행정법도 여러 가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행정법이 여러 가지의 조합이에요. 자, 주요 헌법재판소 판례가 있는데 88헌가 13에서는 국토이용관리법상, 여기 국토이용관리법이 이게 법이 이름이 여러 개로 많이 바뀌었어요. 개발 제한구역 설정은 공익적 목적은 정당하지만 무기한 설정은 침해 최소성에 위반될 수 있다고 보아서 가인금지 원칙을 4단계로 구체한 판례입니다. 그리고 92헌가 14는 노동조합법의 명령 규정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명확하여 법률 명확성 원칙 및 비례 원칙 모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고요. 89헌가 106은 사립학교법이 대학의 자율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다고 보고 위헌 결정을 했어요. 이제 로마자 6번으로 토지재산권과 비례 원칙의 적용. 이제 1번 재산권 제한의 일반 원리. 재산권은 사회성과 공공성을 내포하고 공공모의 실현을 위해 제한 가능하는데요. 헌법 23조 2항 3항 및 37조 2항이 그 근거고요. 다만 공공필요에 의한 수용 사용은 반드시 정당한 보상을 전제로 하여야 하고요. 입법자는 그 한계 내에서만 규제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개발 제한구역 사건에서 개발 제한구역 설정은 공익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만 장기간의 고착하는 해제 불가능 상태는 침해 최소성 및 법의 형량 원칙에 위배될 수 있고요. 재산권 제한은 목적, 방식, 보상,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위헌 여부가 반대요. 이때까지 이제 서설했고 두 번째가 이제 로마자 두 번째가 이제 헌법 37조 2항의 그 조문 구조를 해석했고 세 번째가 이제 그 본질적 제한, 외재적 제한 그걸 했고 네 번째가 이제 그 헌재 조문을 얘기를 했고 여러 가지 이제 또 토지재산권과 비례 원칙 했는데 과잉금지 원칙도 있잖아요. 과이본이라 해서 과잉금지 원칙, 이중기정 원칙,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원칙이 있어요. 이제 그 이중기준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이제 이중기준의 원칙이라는 것은 기본권의 성질에 따라 제한 허용 범위와
헌법적 심사 강도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헌법 이론인데요. 정신적 자유권은 고도의 보호를 받으며 엄격한 심사가 적용되나 재산권과 같은 경제적 기본권은 사회적 조정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완화된 심사가 가능해요. 정신적 기본은 그 엄격한 심사, 그리고 경제적 기본권은 완화된 심사. 여러 가지 기본권, 헌법은 그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 권력을 적용한 법인데, 한스켈젠의 법 단계에서라면 거른토 노름 아래에 헌법의 그 성문법은 최고의 높은 법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기본권 중에서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정치적 기본권이 경제적 기본권보다 상위에 있어요. 그렇겠죠, 당연히. 충돌하면 정치적 기본권을 우선시해야겠죠. 그리고 적용의 한계 보면, 재산권은 제한이 용이한 기본권이지만 가인금지 원칙은 여전히 적용되고, 특히 본질적 내용은 어떤 경우에도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 92 헌가 67 결정에 이제 재매각차의 국고기록 사건에서 분명히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중 기존의 원칙은 심사 강도의 차이를 의미할 뿐 비례 원칙의 적용 자체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고요.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원칙은 공통적으로 적용돼요. 자, 로마자 8번째,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원칙. 기본권 제한이 비례성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그로 인해 기본권이 사실상 형해화되거나 유명무실화되는 경우에 헌법 37조 2항 후문에 따라 본질적 내용 침해를 위헌이 돼요. 이 원칙은 비례성 심사의 보충적 한계로서 기능하고, 기본권의 핵심적 기능을 부정하는 법률은 정당한 목적과 절차를 갖추도록 허용될 수 없어요. 현재는 89 헌가 106 결정에서 사립대학의 자율권을 무력화시키는 조항은 본질적 내용 침해로 판단하였고, 92 헌가 67 결정에서도 재산권의 핵심 내용이 부정되는 경우 위헌 결정을 내렸어요. 자, 이제 결론도 중요한데, 저 결론을 어떻게 정리했는가 하면, 토지재산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한 유형으로 공공복리를 위한 제한이 가능하고요. 그러나 그 제한은 헌법 37조 2항에 따라 반드시 가인금지 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입법자가 자의적으로 제한할 수 없어요. 가인금지 원칙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합성, 피해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적절히 잘 조화를 해가지고, 아까 가인금지 원칙 그리고 이중기임신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정치적 기본권은 엄격한 제한을 적용하고, 경제적 기본권은 완화된 심사를 적용하는데, 정치적 기본권이 더 상위했고,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의 원칙, 그것도 설명했죠. 그 위에 내재적 한계, 외재적 한계와는 다른 개념이에요. 제한이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경우 위헌이 되고요. 이중 기존의 원칙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본질적 침해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고요. 따라서 토지재산권에 대한 규제 입법은 헌법적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공익 목적 실현과 기본권 보호 간의 균형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이거 뒤에는 이제 또 사법권의 독립에 대해서 요즘 민감한데, 저는 정치는 모른다고 해요. 관심 없다고 하지만 국민이 뭐든 관심이 없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정치색을 드러내지 않죠. 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니까. 뭐 그래서 민감한데, 정치 빼고 법리적으로만 한번, 그것도 예상 문제인데 올려보겠습니다.